대구 가톨릭대학교 전 총장 신부가 작성한 내부 비리를 담은 문건에는 학교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보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 보도합니다. 경찰의 눈썰미에 절도 용의자가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평소 절도 용의자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기억한 덕분이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철길을 열어주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있는 철의 실크로드가 탄생한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식물을 키우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유농업이 대한농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하늘도 맑고 낮에 기온도 올라 포근했는데요. 오늘 아침은 출근길 좀 쌀쌀함까지 느껴졌는데 낮에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연일 출근길은 쌀쌀합니다. 아침에는 옅은 안개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자세한 날씨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출근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6도, 안동도 6도로 오늘도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4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는데요. 어제보다 더 따스한 봄날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옅은 안개 끼는 곳이 있고요.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 내내 우리 지역 햇살과 함께 낮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물난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유권자 단체 모임과 동맹을 맺고 김영기 경북대 교수를 대구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구시장을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지만 정책과 공약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며 대구시장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구 지역 유권자 단체 모임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대표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를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경쟁, 개방, 다양성으로 진화하도록 이 동맹을 통하여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승민 대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던 김영기 교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부산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유 대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하게 대구의 경북 시도민의 이익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하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저 스스로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을 간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세대열은 동맹 형태로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정책이나 공약도 채택하지 않아 선거 때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민주당 구미시 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내 경선 하루 전이었던 지난 21일 A 후보 가족이 투표권을 가진 민주당의 비 상무위원 아버지에게 돈을 준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 상무위원은 가족에게 준 돈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가져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A 후보 가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용돈으로 줬을 뿐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내부 비리를 담은 문건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학교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보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 총장 신부입니다. 총장 연임에 실패한 뒤에 문건을 만들었는데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총장 신부인 A 신부가 대학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학이 교비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3억 7천만 원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흘러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인 B 신부가 학교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대구대교구로 지출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A 신부는 관련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조한길 대주교를 감쌉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주교님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대구대교구는 A 신부가 총장 연임에 실패해 인사권자인 대주교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과 다른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 신부도 추측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시 대학교 사무처장인 B 신부는 대주교의 지시로 입금했고 지출한 돈은 교비가 아니라 교수 신부들 급여 일부를 떼서 마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부님께서 허락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신 거죠? 내가 허락한 게 아니고 어린이 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못하죠. 취재진이 확보한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담겨 있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눈썰미가 좋다는 말은 이럴 때 한 것 같습니다. 절도 용의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용의자를 잡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을 맨 3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인근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뒤 달아납니다. 범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였습니다. 6개월이나 지나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눈썰미 좋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유동춘 경사는 지난 16일 다른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길을 걷던 이 남성을 발견합니다. CCTV에 찍힌 절도범의 얼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자주 확인하던 유 경사는 첫눈에 용의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남성을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얼굴도 동일하게 생각했지만은 어떤 복장,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이런 걸 봤을 때 범인이라고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7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차를 몰고 퇴근하던 대구 감산파출소 최대일 경사도 인도를 걸어가던 40대 남성이 편의점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CCTV에 찍힌 검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10만 명이 영상을 조회하는 등 눈썰미 좋은 경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철길을 열어주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탄생합니다. 동해선이 지나는 포항은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 철도 물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독일차 BMW가 올해부터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유라시아 물류망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거친 뒤 핫산 기점에서 다시 남으로 내려와 중국 다롄 인근 잉커우항에서 배로 부산항으로 가게 됩니다. 유라시아 물류망을 이용하면 기존 해상 수송 기간 60일보다 무려 25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핫산 기점에서 북한 나진을 거쳐 동해선을 타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독일에서 포항까지 보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이 열리고 앞으로 한북러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포스코와 삼성, LG 등 경북에 생산지를 둔 기업들이 유라시아 물류망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Потому что этот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 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и, но и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деждам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но и России по возрождению проекта Хасан-Раджин.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끊겨 있는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간 104.6km 구간을 복원해야 하고 동해 중부선 영덕 삼척 구간은 2020년이 돼야 완공됩니다. 대륙철도의 대부분 노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물류가 충분한지 철도 운송이 경제적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운송 상품 개발에도 뛰어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운, 철도, 육로를 잇는 유라시아 복합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철의 실크로드가 곧 열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식물을 키우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치유농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한농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텃밭에서 청소년들이 식물을 재배합니다. 채소나 꽃을 친구들과 함께 심고 기르는 텃밭 활동 시간입니다.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텃밭 시간이면 항상 토론도 하고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잡초들 같은 거를. 텃밭 활동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에 그치지 않고 공격성과 불안감을 낮추는 정서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인들은 우울감이 60%나 크게 감소했고 뇌졸중 환자는 손놀림이 33%나 향상됐습니다. 주변 사람과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활동에도 힐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은 식물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의 치유 효과가 입증되면서 산업화를 비롯한 활용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을 하고 또 전문 인력 관리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자격으로 운영을 하는 치유농업 산업 인프라 조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까지 보듬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대한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 사과와 자두, 복숭아 이런 과수꽃이 한창 피면서 수정도 시작됐는데요. 예천군이 대량 증식한 호박벌로 수정하면 상품성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군 효자면의 사과 농장입니다. 호박벌을 담은 상자 구멍을 열자 300여 마리의 호박벌이 사과꽃을 찾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호박벌은 꿀보다 꽃가루를 주 먹이로 하고 체격이 크고 털이 많아 저온과 바람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과 중심에 있는 꽃의 수정이나 시설하우스 작물의 꽃가루 수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 호르몬제가 아니라 호박벌이 수정함으로써 결실률이 30% 향상되고 기형과가 줄면서 수확량도 20% 증대됩니다. 인건비도 3,300제곱미터, 즉 1,000평을 기준으로 6만 원에 불과해 인공수정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그러자니까 당도면도 헐수 좋죠. 색깔 난 데까지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박꿀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자연계의 화분 매개 곤충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시설 원예 작물은 재배 면적이 늘면서 호박꿀 수요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박꿀 대량 증식에 성공한 예천곤충연구소는 올해도 호박꿀 완성 봉군 3,000톤과 우수 여왕벌 3만 소를 전국 농가와 생산업체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서양종이 아닌 토종 호박벌을 인공 증식의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의 육성에 나서고 있는 예천군이 호박벌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부산 지역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근 모두 결정됐다고 합니다. 5개 도시공원에서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보면 온천과 덕천공원 등
도시공은 5곳에서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섭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조재형 기자입니다. 30년 이상 자란 곰솔나무와 편백나무가 무성한 온천공원입니다. 부산시가 정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지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연 녹지인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온천공원 안에 529세대, 34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안입니다. 섬 지역의 준주거 지역처럼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관리상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지인 덕천공원과 동래 사적공원입니다. 이 두 곳은 아예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다 아파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명장공원엔 29층짜리 아파트 1,800여 세대, 사상공원엔 25층짜리 66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민간 사업자들은 사유지인 공원 부지를 일괄 매입해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런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필요한 사업비 비용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부지가 대거 해제되지만 개인 소유의 공원 부지를 사들일 예산이 없자 부산시가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지만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어젯밤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결국 웃돈을 주고 귀가하신 분은 안 계신지요? 이런 기사들의 얌체 영업, 이번에는 콜센터에 담합과 갑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북에서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기다리는 건 기본. 요금을 올린다는 콜센터의 전화도 다반사입니다. 죄송한데 상담사 콜이 좀 많이 울려서 배차가 아직 안 되셨어요. 13,000원 알아봐드려도 괜찮으세요? 대리운전 부르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기사들은 이른바 숙제라 불리는 업체의 강제 콜수제로 인해 공급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 콜수제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콜 이상을 수행하거나 금액 5만 원을 넘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배차 프로그램에서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탓에 기사들은 콜이 몰리는 유흥가나 요금이 센 콜부터 골라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숙제를 안 했는데 나이 50, 60 넘어서 이 나이에 이거 숙제를 해야 되냐. 시간 내 지정된 콜수를 채우지 못한 대리기사는 고객이 근처에 있더라도 제대로 배차를 받지 못합니다. 숙제를 못한 기사는 근처에 고객이 호출해도 단말기상에 뜨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업체의 관행으로 빚어지는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제 시간에 너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요금을 갖다 더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업체 측이 콜 취소 페널티 요금과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롯해 각종 보험료까지 떼가는 것도 모자라 돌연 중개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기사들의 저항이 커지자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콜센터는 여러 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일자리로 주목받는 플랫폼 노동의 대표격인 대리운전. 청주에서만 매일 밤 2,000명 넘는 기사들이 업체의 갑질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을 7조 9,436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보다 2억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55억 원 늘어난 3조 3,962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유수율, 즉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각 가정집에 도달한 비율은 9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1년 78%던 대구시 유수율은 2015년 91.8%, 지난해 93.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2년 동안 376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상수관 99km를 교체하고 만여 건의 누수 지점을 수선해 갈수록 새는 수돗물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다음 달 5일과 6일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공연과 예술 장터, 푸드트럭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꽃으로 꼽히는 컬러풀 퍼레이드에는 83개 팀 4천여 명이 참여해 다음 달 5일 오후 6시 반부터 서성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5일과 6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성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는 전면 통제되고 도심 진입도로도 부분 통제됩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먹거리 골목 음식 주간을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먹거리 골목 음식 주간 동안 먹거리 골목에 방문해 SNS 홍보를 하면 할인이나 무료 음료를 받을 수 있고 골목 번영회의 경품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과 인동촌 안하고 골목을 포함해 총 11개 골목, 280개 업소가 참여합니다. 수성 아트피아와 상주단체인 사단법인 아티에비뉴 컴퍼니가 대구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성 아트피아는 상주단체인 아티에비뉴 컴퍼니의 공연장과 시설, 인력과 홍보물 제작비 등 공연에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성 아트피아는 상주 단체들과 함께 오는 6월 정기 연주회와 기획 공연, 오는 11월에는 가을 음악회를 포함해 올해 5번의 공연과 문화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출근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6도, 안동도 6도로 오늘도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 안동 모두 24도 가리키는 등 어제보다 더 따스한 봄날이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20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옅은 안개 끼는 곳이 있고요.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설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맑지만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6도, 청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5도, 김천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23도, 김천 24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의성 3도로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24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모두 20도를 웃돕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내내 우리 지역 햇살과 함께 낮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